똑똑한 12시 진행자 위키프레스 편집장 정영길입니다. 이 세월호 참사 사건으로 지지난주부터 특별 방송 체제로 쭉 이어왔었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다시 정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상당히 좀 조심스럽고 이렇게 정규 편성하는 것이 맞는 건지 물론 혼란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는 이 세월호 진상에 관련한 또 퀴즈에 집중을 함으로써 이 참사 국면에 대한 이 국민들 또 우리 조합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좀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먼저 나오신 조합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서울 강서구 양천구 지역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네. 빅터팬이라고 합니다. 빅터팬이요. 빅터팬이요? 예. 혹시 무슨 뜻이 있으신가요? 그냥 피터팬하고 빅터하고 합성어로 만들어봤습니다. 뭐 빅터는 평소에 쓰시던 아이디 같은 거? 조합 가입할 때 즉석으로 만들어봤습니다. 그냥 생각나시는 빅터. 빅터팬님이시다. 예. 별다른 뜻이 없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빅터팬님. 오늘 좀 표정이 좀 안 좋으세요? 아무래도 세월호 그렇죠. 사건 때문에 그 세월호 사건 처음 접하시고는 좀 어떠셨어요? 처음에 접했을 때 아침에 뉴스를 바로 보고 전원 구조가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그렇죠. 예. 저녁 뉴스 보니까 구조된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의구심을 많이 갖게 됐죠. 그 이후로 정부의 대처라든지 이런 구조 상황들 보시면서도 많은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좀 답답했어요, 많이. 일반 뉴스에는 구조되고 있다, 투입을 500명을 시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화면만 봐도 그렇게, 진행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부, 글쎄 이번 참사의 책임자, 누구라고 좀 생각하세요, 우리 빅터팬님께서는? 그거 말해야 되나요? 서로 말해야 아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예. 이심전심. 다들 느끼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한 분이 또 계시죠. 자, 어쨌든 오늘은 세월호 관련된 퀴즈를 주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도 다녀오시기도 했고요. 또 안산에 직접 다녀오신 분들도 꽤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김영민 PD도 다녀오셨다고요. 예, 오늘 새벽에 하여튼 사건 발생 이후로 하룻밤도 편하게 잔 적이 없었습니다. 거의 시간 단위로 깨고 먹는 것마다 소화불량이고, 많이 먹어서 소화불량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하여간, 이게 진짜, 쓰러지고 싶은데, 쓰러져도 잠이 안 오는, 어제도 불면의 밤이, 펼쳐질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예. 마음의 짐이라도, 조금이라도 한번 덜어보자 해서, 안산의 그 올림픽 기념관에 갔습니다. 갔는데 말이죠. 가로등도 하나 없어요. 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아니. 올림픽 기념관은 켜져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주택들, 으리으리한 아파트 없고요. 단독주택 많고, 오래돼 보이는, 거기 갔다 왔습니다. 낮에는 2km 정도 길이로 서서 이렇게 추모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다행히 갔더니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폐 안 끼치고, 일찍 이렇게, 마치고 나올 수 있었는데 말이죠. 예. 근데 영정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볼 수가 없어. 왜냐면은, 정말 생때 같은 우리의 조카들, 그러한데, 예. 한 유족분께서는 술 취하신 것 같고, 격분하신 나머지, 계속 뭔가 발로 차고 그런 모습을 그러실 수밖에 보였습니다. 없죠. 예. 그 심정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많은 국민들 다 하실 것 같고요. 이 잘못한 사람은 엉뚱한 데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국민들이 다 그렇게 아파하고 또 서로 미안해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총 8문제를 드립니다. 자, 우리 빅터 팬님. 빅터 팬님과 함께 8문제 풀어볼 거고요. 오늘 문제는
주로 이 세월호 관련된 문제를 드립니다. 잘 풀어보시면 글쎄요 이 문제를 통해서도 어떤 점들이 잘못됐는지도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조금 더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세월호 침몰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본부 목포 해양경찰서 상황실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구조 출동을 지시한 음성 파일 그리고 상황보고서 등을 지금 확보한다고 합니다. 현재 그 구조 당시에 관제 음성 파일이 편집됐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그 의도를 두고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해상교통관제센터 아마 뉴스를 통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약자로 뭐라고 할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1번 VOS, 2번 VOA, 3번 VIA, 4번 VIP, 5번 VTS입니다.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약자. 이곳과 세월호 간의 교신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예. 몇 번일까요? VTS 아닙니까? VTS요. 예. VTS. 정답 5번.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예. 해상교통관제센터 VTS가 맞습니다. 근데 이 VTS, 해상교통관제센터, 여기가 하는 일이 참 중요한데, 여기가 당시 녹음됐던 이 교신 내용을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주 같은 경우는 당일 오전 8시 55분 이전에 교신 내용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요. 또 진도 VTS는 이 편집본을 공개한 상황인데, 이게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 VTS, 그러니까 교통관제센터 측에서는 이 안에 무슨 개인정보 관련된 내용이 좀 들어있다, 또 잡음이 많이 들어있어서 편집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잡음 많은 거야 우리가 알아서 들으면 되는 것이고, 글쎄 말이야. 개인정보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삐 처리를 해서 줘도 되는 것인데. 그 소수의 기자들 모아놓고 다 들려주고 난 다음에 그 기자들이 별 문제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그렇죠. 될 텐데 자기들이 쥐고 펴질 않아요. 더군다나 편집본 공개한 거는 대단히 의심스러울 만한 뭔가 감추는 게 있는 거 아니냐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VTS가 뱃설, 네, 뱃설이 배, 선박 이런 뜻이죠. 네. 그리고 트래픽 서비스, 그래서 VTS 이렇게 약자더군요. 네. 자, 1번 잘 맞춰주셨습니다. 네. 예, 뉴스 요즘 많이 보셨죠? 종일 뉴스를 보다가 이제는 좀 뉴스를 보면 화가 나시고. 너무 이제 화가 나다 못해 이제 지칩니다, 진짜. 이게 우울증으로 이어져요. 네, 맞습니다. 누구의 잘못이 전 국민의 우울증까지 이렇게 펴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1번 문제는 VTS, 해상교통관제센터 잘 맞춰주셨고요. 2번 문제 또 드리겠습니다. 예. 자,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혹시 보셨나요? 그건 못 봤습니다. 보셨고 다행입니다.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예, 오늘 끝나고 가서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방송도 이례적으로 한답니다. 예, 그것이 알고 싶다를. 예. 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 이 세월호와 진도 해상관제센터 사이에 교신 기록이 편집됐다 이런 의혹을 이제 제기했는데 소리공학 전문가인 이 배명진 교수 유명하시죠? 교신하지 않았을 때 고유의 잡음이 들려야 되는데 이런 소리 없이 묵음이다. 묵음 상태가 계속되는 건 고의적이라면 편집 삭제 구간이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신할 땐 당연히 소리가 들리지만 교신하지 않을 때도 어느 정도의 소음이 당연히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예. 그 소리가 없이 그냥 너무나 깨끗하게 비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혹시 삭제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자, 이 세월호와 진도 VTS 사이의 음질은 FM 방송 음질과 같다고 합니다. FM 방송이요. FM 방송. 이거는 이 주파수를 얘기를 하는 건데, FM이. 이 FM 방송은 어떤 주파수를 말하는 걸까 하는 게 문제입니다. 1번 단파, 2번 초단파, 3번 중파, 4번 장파, 5번 극초단파입니다. 1번 하겠습니다. 1번 단파요. 예. 1번 단파.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단파는 아니고요. 네. 초단파. 초단파. 네. 이게 VHF도 있고 옛날에 보면 그죠? 예. UHF도 있었고 아마 UHF가 극초단파였던 걸로 얼핏 기억이 좀 나는 거. 아닐 거예요. VHF가 극초단파인가? 예. UHF 극초단파. 아니 TV 같은 경우는 영상은
이 AM하고 비슷한 파형이고 그 음성은 FM. 그래서 이제 87.75MHz 서울에서는 SBS TV가 FM으로 잡혀요. 뭐 그렇게 소리가 소리가 라디오로 소리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약간 그 초단파가 맞고 네. 중파가 AM입니다. 초단파는 뭐 FM 맞습니다. 예. 라디오를 들어보시면 아마 AM 같은 데는 뭐 중파 몇 킬로헤르츠 뭐 이제 그렇죠. 이런 방송이 좀 나오죠. 예. 자, 예전엔 바다에서 이 중파나 장파를 많이 썼는데 이게 멀리 가니까 근데 이제 음질 같은 걸 고려해 보면 요즘 이제 FM 방송, FM 정도를 많이 쓰는 모양입니다. 이걸 왜 공개 안 하냐 이거예요. 아니 이 사람도 웃긴 거 아니야. 게다가 또 파형을 보면은 있을 수 없는 파형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건데 아니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끔 만드는 건데 아니 근데 사실은 자 계속 이렇게 공개도 안 하고 숨기는 걸 보면은 네. 이러면 억측 온갖 오해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억측과 오해가 나오면은 그때는 기다렸다는 듯이 또 유언비어, 괴담 유포자라고 해서 처벌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건지 그렇게 해서 아예 두 번 다시 그런 합리적 의심도 못하게 하려는 그런 술책이 있는 건지 그런 또 생각도 들더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음모론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 예. 이게 모든 정보가 깨끗하게 공개가 되면 누가 음모를 제기하고 명백하게 딱 보이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뭔가를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3번 문제 또 드리겠습니다. 예. 이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그러니까 사고 당일이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남해안 화도 서방 연안에 해경에 해상 사격 훈련을 알리는 항행 경보가 발령됐답니다. 항행 경보. 네, 이게 이제 그 배가 운행했던 그 지역과 아주 인접한 지역인데 이 해상 사격 훈련 지점이 인천 제주간 항로 바로 옆에 위치를 해 있죠. 그래서 이 해상 사격 훈련을 피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배를 빨리 몰다가 이와 같은 사고를 낸 건가 아닌가, 사고를 낸 건 아닌가 이런 의혹도 지금 제기가 또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시부터 6시까지 해상 사격 훈련이 있으니까 배들 운행하지 말아라 이런 항행 경보가 나오니까 9시 전에 이 구간을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서 배를 무리하게 몰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 국립해양조사원 이 수로를 관리하고 해양작전 시기 등도 결정한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는 부서입니다. 자, 문제 드리죠. 국립해양조사원은 어느 부처 소속일까요? 1번 국방부, 2번 해양수산부, 3번 안전행정부, 4번 국토교통부, 5번 국무총리실 직속입니다. 4번 하겠습니다. 4번 국토교통부요. 예. 국토교통부. 국립해양조사원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 4번으로. 제가 헷갈리긴 하는데요. 네. 그냥 4번 하겠습니다. 4번으로. 틀려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얼핏 본 것 같습니다.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해수부입니다. 2번. 문제를 헷갈렸나 봐. 그래요. 네. 하여튼 뭐 헷갈리실 수 있죠. 사실 문제가 이렇게 쉽진 않습니다. 저희가. 요즘은 우리 국민들이 다 예. 그냥 뭐 맨정신이 없어요. 예. 뭐 맨정신이 실 텐데 그래도 문제가 좀 어려웠죠. 저도 잠이 안 와가지고 요즘에. 예. 하여튼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잠도 못 주무시고 한 명이라도 어떻게 또 구조가 될까 기다리시는데 너무 늦습니다. 구조가. 볼 때마다 화가 나요. 이게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곳은요. 철도, 도로, 네. 그리고 항공까지 다 포괄하지만 바다에 관한 모든 것은 해양수산부가 총괄합니다. 네. 해경은 어디 소속인 것 같아요? 해경. 예, 우리 안행부 소속 아닙니까? 예? 안행부요. 안행부 소속인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전행정부가 경찰까지 다 관할하거든요. 근데 그 경찰은 그 육상 경찰만 관할을 하고 그 해경은 그 해양수산부 산하의 외청입니다. 외청. 네. 네. 그런데 또 이 해양수산부 본청하고 해경 사이에 서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태도 실은 이 진도 VTS는 해경 쪽이고 세월호가 제주 VTS하고 계속 교신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주 VTS는 또 해양수산부 본청 관할입니다. 이러다 네. 보니 뭐 제주하고 진도의 VTS 사이에도 뭐 교감이 없었다. 아유,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요. 나라가 아니야, 나라가. 자, 그리고 참 그 한 청취자분께서 올려주셨는데 청와대 홈페이지에 진짜로 네. 어떤 분이 아주 장문의 글을 올리셨어요. 아, 정말 아주 예. 뭐 완벽 문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언론사의 무슨 사설이나 칼럼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문제를 짚고 아주 계셨고. 차분하게, 네. 네, 차분한 어조로.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거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그게 지금 접속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네. 청와대 홈페이지가. 우리 빅터 팬님이 토요일에 촛불행진 그리고 무사귀환 행사 참여하셨다고요? 아, 예. 토요일 날 다녀왔습니다. 어디로 다녀오셨습니까? 동화면세점 앞에서 출발해가지고요. 광화문. 예, 명동을 돌아서 다시 그대로 돌아오는 코스였고, 상당히 많이들 나오셨는데, 네. 우리 조합원 분들도 많이 오셨고. 네, 조합원 분들도 거의 행진하면서, 네. 몇 번 한 5-6분 정도 만났고요. 네. 네, 제가 원래 촛불 집회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한번 따라서 이번 기회에. 처음 가보신 거였어요? 그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그날? 분위기가 일단, 집회 장소에 네. 뒤편에 임시 분향소가 있어가지고 그 앞에서 네, 꽃을 네, 헌화하고 네. 묵념했고 이제 또 보니까 집회 도중에 참 마음이 찡했던 게 행진 도중에 네네. 7살짜리 꼬마아이가 그 행진 구호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살려내라 라는 구호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7살짜리 꼬마애가 자기보다 10살이나 많은 아이들을 살려내라. 아하. 그거 보고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마 계속 또 촛불 문화재단 이런 행진 아마 앞으로도 하실 것 같은데 많이들 참여를 또 해주시는 것도 힘을 모아주시는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새벽에 안산 올림픽 기념관을 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까지만 안산 올림픽 기념관에서 맞아요. 분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랑 어디? 예, 화랑 유원지라고요. 화랑 유원지. 예. 화랑 유원지에 정식 합동 분향소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이 화랑 예. 분향소로 여러분들이 많이 또 네. 가주시면 좋겠어요. 또 유족분들도 계시기도 하고요. 또 그런 어려운 자리에 사람들이 북적북적 돼야 또 우리 유족분들의 마음이 또 위로가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예. 글쎄 한 16, 7만 명이 아마 다녀가셨던 걸로 제가 오늘 아침에 좀 봤던 것 같은데 예. 많은 분들의 마음들이 점점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또 아직 또 구조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본 후에 네. 또 이렇게 이 상황을 보고 추모하시겠다라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오늘 밤까지만 안산 올림픽 기념관이란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 4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예. 자, 국립해양조사원 인터넷 홈페이지 항행경보 등에서 세월호 침몰 시각을 8시 반, 8시 30분이다라고 밝혀서 의혹에 또 불을 스스로 지폈습니다. 네. 이 항행경보는 16일 오전 8시 30분 진도 부근 해상에서 인천에서 제주로 항해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 중이며 수학여행 학생 등 승객 471명이 탑승 중이니 인근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과어선은 조난구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적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8시 30분에 이 항해경보를 냈느냐 이렇게 이제 의혹을 제기하니까 조사원은 그냥 심플하게 착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착오가 많은 정부예요. 자, 문제 드립니다. 자, 국립해양조사원의 본 사무소 이곳은 어딜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의 본 사무소 본거지 과연 어딜까요? 1번 부산, 2번 인천, 3번 목포, 4번 제주, 5번 포항입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문제 좀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문제들은 평소 같으면 전혀 낼 일이 없는 그런 문제인데, 예, 세월호 사건으로 이렇게 또 어려운 문제 직면하셨습니다. 부산에 해양연구소라든가 이렇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네. 거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산이요. 좋습니다. 해양조사원, 국립해양조사원의 위치, 본사무소는 어딜까요? 정답, 부산 확인하겠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예, 부산 영도다리 옆에 어디였던 것 같은데. 네. 특별히 그 해양수산부가 본청이 부산에 있지는 않지만 네.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킬 때는 부산 민심을 고려한 그런 측면이 컸거든요. 네네. 정치적 의미가 컸습니다. 예. 부산에 국립해양조사원이 있습니다. 네. 예. 자, 잘 맞춰주셨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희망을 가져야죠.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희망을 줄 사람들, 흔히 얘기한 리더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희망을 그렇게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최근 그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막 폭락하고 있다는 소식도 좀 들려왔었는데 갤럽에서 매주 금요일 날 금요일마다 조사하던 그 박근혜 대통령 정례 그 지지율 조사를 지난주는 띵거 먹었답니다. 지난주는 안 하고 왜? 안 좋게 나오면 열심히 하더니만. 안 좋게 나오면 혼날 것 같았나 보죠.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또 화를 잘 내시는 분이니까. 하여튼 지난주 금요일만 또 빼먹었다고 하는데 여론이라는 게 물론 그런 면도 있겠죠. 아니 지금 이 마당에 대통령 지지율을 물어보는 행위 자체가 타당한가? 그런 글쎄 그런. 일단 그래도 좋은 일에서는 그렇게 매번 조사를 해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좋아할 조사 내용을 발표하더니 하여튼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은 조사를 안 해서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이번 주도 할지 안 할지는 갤럽 조사하는 거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지금까지 4번까지 풀어주셨고요. 이제 5번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그나저나 우리 형님께서는 평소는 잘 댓글도 안 다셨다고요. 이번 사고 전까지는. 댓글 방송만 듣고 네. 댓글 같은 거는 전혀 달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트위터 같은 것도 전혀 안 쓰는데 네. 이제 트위터 같은 것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바뀌시게 된 계기가 역시 이 세월호 사건인가요? 네, 거의 절대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떤 점이 이렇게 가장 그러니까 인생을 아니면 혹시 생활을 이렇게 바꾸실 만큼 화가 좀 나셨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거의 저만 아니라 네. 그 주변에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념 이런 거 전혀 관계없이 네. 특히 아이 가진 부모님들 네. 특히 지금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분노가 행동으로 전 나타났다고 봐야죠.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나실 분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고요. 예. 많이 계실 겁니다. 자, 하여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어떤 일들 했는지 알기 위해서 퀴즈 좀 더 풀어보죠. 예. 자, 5번 문제입니다. 사고 당일 전남도청 상황실로 보낸 이 세월호 여객선 침몰 상황 보고에는 사고 발생 시각 8시 25분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건 또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인데 이게 또 확인을 저희가 또 해보니까 역시 이곳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남도청 상황실로 보고서를 보낸 쪽. 예. 이곳에서 또 오타를 썼다고 해명을 했다는데 역시 이것도 석연치가 않죠? 정말 무슨 조금만 자기들한테 불리하면은 이게 차고였다, 오타였다. 아니 어떻게 제일 중요한 부분에서 차고 오타
이런 것들이 우연의 계속 일치처럼. 반복될 수가 있어요. 자, 그 8시 25분이라고 오타로 그들 주장에 따르면 오타로 보고한 곳 과연 어딜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1번 8시 반이라고 사고 발생 시각은 8시 이거 반이라고. 국민TV에서 특정으로 보도했던 거 아닙니까? 아, 그는 뉴스타파가 특종을 아. 했고요. 우리는 뭐 그렇게 남의 특종을 우리가 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다만 저희가 추가로 확인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네, 예. 후속 보도가 좀 있었던. 예, 물어봤더니 거기서는 오타였다. 예. 자, 1번 진도군청입니다. 2번 진도 VTS입니다. 진도 VTS는 해상교통관제센터요. 3번이 제주 VTS입니다. 4번이 제주도 자치경찰입니다. 5번 국립해양조사원입니다. 과연 어디가 전남도청 상황실로 이런 오타 보고를 보냈을까 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전남도청 상황실로 보낸 겁니다. 진도군청으로 하겠습니다. 진도군청이요. 예,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다시요. 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예. 진도군청에서 전남도청 상황실로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오타로 보냈다는 거죠. 근데 보통 근데 진도군청이 실은 이 해상교통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리가 별로 없는 없죠. 그럴 개연성이 해양관계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가 어느 포스트에서 넘어왔을 개연성이 대단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해경도 아니고. 예. 그렇다면은 진도군청에서 8시 25분이라 했다면 그렇죠. 그보다 네. 앞서서 어딘가에서 받았을 가능성이. 이 뭐 침몰 상황 보고를 받았고 진도구청으로 이 정부가 온 것 아니겠는가 이런 추정을 해보는데 뭐 진도구청 공무원은 뭐 오타라고 했으니 뭐. 근데 이런 그 오타 확인 같은 경우도 다른 언론사들에서는 보통 특종 단독 이런 거 많이 붙입니다. 예. 너무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예. 겸손해하실 필요. 자, 6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고로 긴급 신고 전화에 대한 관심도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긴급 신고할 때는 119로 하죠. 하지만 바다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몇 번이 있습니다. 지난 16일에도 119 상황실엔 23통의 전화가 왔지만, 신고 전화가 왔지만, 해양 긴급 신고 번호인 이 번호에는 단 한 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번호만 만들어 놓고 별 실용성이 없는 거죠. 119 경우는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서 신고자 위치를 기지국 정보로만 추적을 하기 때문에 오차가 한 1, 2km 정도 난답니다. 하지만 이 번호는 긴급 구조 목적에 한해서 이보다 훨씬 정확한 그 GPS 정보를 추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사고에서 반드시 필요한 번호, 그러니까 누구나 알았어야 될 반드시 필요한 번호였는데 아무도 몰랐던 번호입니다. 과연 이 해양 긴급 신고 번호는 몇 번일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1번 118, 2번 911, 3번 311, 4번 122, 5번 123입니다. 해양 4번 1, 2 하겠습니다. 122번이요. 예. 122번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아니 그 배에다가 122 여기다 신고하라 뭐 이런 안내문 하나 안 붙었던 모양이죠. 그게 없었으니까 일로 신고는 한 통화도 안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하, 이게 참. 객실마다 당연히 들어왔어야 되고 아니면 예. 119에 신고하더라도 해상 상황이라 하면 122로 바로 직동 연결이 되도록 하든지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글쎄 말입니다. 전혀 시스템도 제대로 못 만들어 놓고 아니면은 그냥 119로 다 통합을 해가지고 그렇죠. 사실은 무슨 재난이든 무슨 위험이든 다 예. 여기서 알 수 있도록 해야지. 아니 보통, 112를 예.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신고 번호가 너무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뭐 911이든지 하여튼 뭐 하나로 통합이 돼서 예. 심지어 뭐 경찰 신고가 됐든 이런 위급 상황이든 같이 신고를 한다는 건데 우리는 뭐 도둑은 112에 신고를 해야 돼요. 하여튼 번호가 굉장히 많은 나라라는 거죠. 네. 그 급한 상황에 그 여러 번호를 어떻게 우리가 그래 생각합니까? 전화했더니 위도 경도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학생한테. 어떻게 알아 그걸? 자, 7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한동안 그 4월 16일 KBS ETV 굿모닝 대한민국이란 프로그램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자막 또는 멘트가 7시 20분경에 방송됐다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또 국민TV가 취재를 해본 결과 사실은 아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자, 굿모닝 대한민국 그리고 세월호와 관련해 이 맞는 거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KBS는 지역방송도 있었던 만큼 그 시간에 KBS 목포 자체 프로그램에서 바로 이 내용, 그러니까 7시 20분에 뭐 사고 났다 이런 내용을 언급했을 수가 있다. 2번, 며칠 뒤 굿모닝 대한민국에서 실종자 가족이 리포터 중인 여자 리포터에게 거친 언사로 비난을 했다. 3번, 굿모닝 대한민국에서는 사고 당일 이전 또는 이후에도 자막 뉴스가 나온다. 4번, KBS 2TV가 아니라 KBS 1TV 뉴스 프로그램에 바로 이 내용이 나왔다. 입니다. 맞는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소문은 들으셨죠? KBS 2TV 굿모닝 대한민국에서 7시 반쯤인가? 이 맞습니다. 사고 소식을 해양 무슨 배 자막으로 혹은 멘트로 잡혔다. 그렇다면은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요. 어마어마한 이미 7시 초반대에 사고 신고가 들어왔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한 3시간 정도의 구조 시간을 그냥 정부가 허비했다는 거고 그렇다면은 정부는 왜 이거를 허비했는지 이걸 규명해야 되고 잘 규명하지 못하면 그때는 정권 내놓고 나가야지. 아니 3시간 동안 그렇죠. 금쪽 같은 생명들을 구조할 생각을 안 한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보기 한 번만 다시. 네, 1번. KBS는 지역방송도 있으니까 그 시간에 KBS 목포 자체 프로그램에서 아마 이 내용을 언급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목포 지역에 사는 혹은 전남 지역에 사는 몇몇 분들이 보고 이런 내용을 얘기했을 것이다. 2번. 며칠 뒤 굿모닝 대한민국에서 실종자 가족이 그 리포트 중인 여자 리포터에게 아주 거친 언사로 야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을 이제 비난을 하면서 한 게 방송을 탔다. 3번. 굿모닝 대한민국에는 사고 당일 이전이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막 뉴스가 나오고 있다. 4번, KBS 2TV가 아니라 이건 KBS 1TV 뉴스 프로그램에서 나온 내용이다. 입니다. 4번까지 있나요? 네, 4번까지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4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4번. KBS2가 아니라 KBS 1TV다. 세월호와 관련해 맞는 내용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예. 2번이 그 여자 리포터에게 아주 누군가가 그 화면 뒤쪽에서 아마 욕을 했던 실종자 가족분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그 욕이 막말, 폭언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은 뭐냐면은 네. 물론 이 여자 리포터도 잘못은 없죠. 써둔 거 읽은 건데 네네네. 또 정부 발표를 그대로 읽어준 건데 네. 정부가 열심히 구조하고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실종자 가족 듣기에는 뭘 그렇죠. 열심히 구조를 해 하나도 하는 게 없는데 네네. 그냥 그래서 이게 아주 격정적인 그런 마음을 표시를 했던 건데요. 네. 그 여자 리포터는 참 안 됐지만은 네. 그 여자 리포터가 사실은 이 나라 장악당한 방송들을 대신해서 욕을 먹은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나머지 KBS 2TV는요. 이 굿모닝 대한민국의 경우는 자체 프로가 없습니다. 전국 다 방송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 방송으로 나온 바 없고요. 굿모닝 대한민국 보니까 뉴스 자막은 안 나오더라고요. 밑에 하단 자막 같은 스크롤 형태라고 하죠. 없고요. KBS 2TV뿐만 아니라 1TV 뉴스 프로그램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 확인한 겁니다. 네. 예. 하여튼 7번 문제까지 일단 풀어봤습니다. 예, 아까 제가 119와 통화를 할 때, 네. 119와 통화를 할 때 119에서 위도경도 물어봤다. 제가 그렇게 네.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네.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119가 신고자와 통화를 할 때 위도경도를 물어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좀 확인을 합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7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오늘 풀어보시면서도 그때 당시 상황, 사고 당시, 그날부터 또 다시 한번, 기억을 드린 게 아닌가 해서 또 죄송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이렇게 썩 좋지만 않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는 아니면, 지금 실종자 가족분들, 혹은 국민분들이 됐든,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좀 짧게 있겠습니까? 짧게요? 네. 일단, 아직 작은 희망이나마 아직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네. 구조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